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30일 오전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9월 전체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사안이 승인됨에 따라 12월 1일을 기점으로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중단했던 8대 소비 쿠폰을 재개합니다. 외식 쿠폰은 매주 주말 외식업소를 3회 이용하면 네 번째 외식 때 만원 환급이 이뤄집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0월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합니다. 위원들이 오전 박병식 국회의장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차기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WTO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방다은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자히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30일 오전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9월 전체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13.3%, 반도체가 4.8% 증가하는 등 광공업 생산이 5.4% 늘어난 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통계청 관리자는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가 산업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는 여전하지만 수출 증가 등으로 관련 산업들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생산이 늘었고 추석 연휴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순환 변동치는 0.3포인트, 향후 경기 예측 지표인 선행 순환 변동치는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4개월째 동반 상승하면서 수치상으로 보면 경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30일 오전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제1호 의안인 분할 계획서 승인권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개인 투자자와 함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분할에 반대 의견을 밝혀 긴장감이 돌기도 했으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찬성 의견을 던지면서 무난히 통과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주총에서 분사안이 승인됨에 따라 LG화학은 12월 1일을 기점으로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분할 등기 예정일은 12월 3일로 잡혔습니다. 분할 회사는 LG화학의 100% 자회사이며 자본금 1,000억 원의 회사로 설립되며 물적 분할할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6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LG화학 측 신학철 부회장은 이번 분사를 통해 앞으로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톱5 화학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 쿠폰을 재개합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외식 쿠폰은 매주 주말 외식업소를 3회 이용하면 네 번째 외식 때 만원 환급이 이뤄집니다. 30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인 11월 1일 밤 12시까지 모든 외식업소에서 2만 원 이상을 3회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에서 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을 하는 형태로 지급받는 건데요.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외식업소에서 사용이 인정되며 카드사별로 일일 최대 2회, 동일업소는 일일 1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포장과 배달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배달 앱을 이용할 경우 앱을 통한 결제가 아닌 배달원에게 직접 현장 결제를 해야 합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와 BC, 삼성과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로 각 카드사의 외식 할인 이벤트를 응모해야 실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 상품도 쿠폰을 다운받으면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0월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합니다. 위원들이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연직이 3명이고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뽑고 향후 일정과 심사 방식을 논의할 걸로 전망됩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후보 선정까지는 순탄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차기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WTO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대 무역국인 미국의 거부 의견을 투표를 통해 기각할 건지 아니면 수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볼 건지 2가지 경우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두 후보가 결선에 올랐고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28일 두 후보 중 오콘조이 웨알라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WTO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개선언, 회원국 다수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빌 클린턴 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일단 미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마쿠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WTO로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11월 3일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걸 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루퍼스 역크사 전미대외무역위원회 회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때까지 기다릴 건지를 결정해 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